자, 지금까지 이제 도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3요소 점, 선, 면. 근데 지금 점에 대한 위치 표현을 이제 처음 배우는 거고, 그리고 도형 중에 선 중에 직선에 대한 도형을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선 중에는 곡선도 있으니까 곡선 중에서 대표적인 원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한 거야. 그럼 나머지 도형들은 뭐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라서 면은 아직은 너네가 뭐 따로 하지는 않아. 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배운 게 점과 직선과 원을 했는데 얘네들을 이제 좌표로 표현을 했고 얘네들은 좌표를 이용해서 자취를 찾아낸 거지. 그래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뭘 할 거냐면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움직여보자. 그 움직였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방법이 존재하겠느냐. 지금 방금 이제 원을 했으니까 그럼 비교를 해봐. 기본형이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원입니다. 표준형이죠. 중심이 1,2, 반지름이 2인원입니다. 자, 얘네들은 도형적으로는 합동 맞아 안 맞아? 네. 그지? 겹치면 같은 도형이 되니까. 그럼 얘네들은 이동시켜서 겹치게 만들 수가 있지 않겠니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동을 너네가 보통 언제 배우냐면 실제로는 초등학교 때 배워. 도형을 움직이는 방법 해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합동인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얘는 중심이 0,0이고요. 얘는 중심이 1,2란 말이지. 그럼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지금 원을 구성하고 있는 건 원주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들이지, 맞니? 그럼 이 점들이 여기 위에 있는 점들로 똑같이 움직이고 싶은 거야. 맞아? 자, 여기에 있는 점이 A라고 해보자. 이 점을 움직여서 여기 위로 움직일 거야. 그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를 A라고 잡고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면 되겠네. 맞니? 그럼 얘가 이동한 거에 맞춰서 나머지도 이동을 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굳이 이런 점들을 이동하지 말고 어디만 이동해도 되겠다. 중심만 이동해도 되겠다. 맞니? 이해됐어? 그럼 여기 있는 걸 쭉 끌어다가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얘는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할 수도 있지. 네. X축으로 끌고 Y축으로 끌고 이 방식을 축과 평행하게 이동을 시켰다 해서 평행이동이라고 불러. 축과 평행하게 이동을 했다 해서 평행이동. 그럼 X의 증가량이 있을 거고 Y의 증가량이 있을 거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평행이동의 핵심은 뭐냐? 축과 평행하게 이동할 건데 X 증가량과 Y 증가량, 즉 기울기라는 게 결정이 되더라라는 것까지가 핵심인 거예요. 그럼 도형의 이동하는 방식 중에는 첫 번째 방식이 평행을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방식이 있더라라는 게 첫 번째 원칙. 그럼 평행 이동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느냐? X 증가량, Y 증가량 얘네들이 결정된다. 즉 기울기가 결정되더라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여기가 되니?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에는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구나. 그럼 뭐와 평행하게 이동을 할 거냐? x축,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는 기울기가 존재하게 이동하는 방식이다. 됐지? 그럼 얘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이 원이 얘들아, 이 원이 이동하는 자취가 존재하겠지. 이걸 이용해서 이동하면 이렇게 쭉 끌려갈 거야. 그치? 축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 x축으로 이동을 했다가 y축으로 이동을 하는 자취가 남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하는 자취가 생겨. 그래서 수학에서 너네한테 대표적으로 뭘 물어봐? 넓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이동하는 그 흐름을 봐야 돼. 됐어?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뭐 너네들이 생각해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해. 그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지 봐봐. 여기서 이걸로 평행하게 이동할 거예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니? 0,0에서 1,2가 되니까 x축으로 1만큼 가겠지. y축으로는 얼마만큼 가겠어? 2만큼 가겠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했는데 요 관계가 성립하더라는 얘기예요. 식적으로는 실제로는 이렇게 이동하는데 식적으로는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하면 식적으로는 x 빼기 1로 바뀌더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하는데 식이 변형된 거는 y 플러스 2가 아니라 y 빼기 2라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실제 이동과 식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좌표들이 움직이는 이동 방식과 식의 변화가 다르더라. 방정식의 변화가 좀 다르더라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애들이 좀 초기에 혼동을 해. 나중에 연습하다 보면 그냥 맞아 그거였어 하고 외우게 되는데 이게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가야 돼. 일단은 도형을 이동하는 방식의 첫 번째는 평행하게 이동하는 방식. 됐지? 자, 두 번째 방식을 봐요. 똑같이 합동의 원인데 꼭 저렇게 쭉 끌고 가서 이동을 시켜야 되겠느냐? 아니어도 되더라. 여기 있는 점을 여기로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점은 여기로 보낼 수가 있더라는 얘기야. 어떻게 이동시키는데? 접으면 되지. 맞아. 접으면 되더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이거는 얘와 얘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관계라고 부르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두 번째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자취가 남는 게 아니라 저걸 보고 이제 대칭 이동한다 해가지고 전 점프라고 얘기해. 순간적으로 이동되는 거야. 점프. 쟤는 평행하게 이동되는 게 아니라 점핑을 이용해서 대칭을 이용해서 이동시키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야. 여기가 되니? 그럼 이것도 하나의 어떤 특이점이 있겠지. 이제 대칭을 이용한 원리가 있을 거고. 그럼 이것만 있겠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너네가 이동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기는 한데 저기까지가 교과야. 알겠어? 이 도형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자, 얘를 지구라고 생각을 해봐. 1월에 여기 있었어? 12월에는 딴 데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어디를 기준으로 돌고 있어? 해요. 그치? 그럼 얘는 여기서 이걸로 이동을 했잖아. 어떻게 이동했니? 평행하게 이동됐니? 점핑했니? 평행하게 이동했어? 진짜? 누굴 기준으로 움직였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야? 네. X축, Y축 설정해서 평행하게 이동되니? X 증가량, Y 증가량이 존재하게 이동한 거야? 지구가 돌 때 태양이 위에 있는데 지구가 이런 식으로 돌아? 아니지 않아? 직선으로 움직여? 기울기가 존재하게? 아니지 않아? 얘를 기준으로 호를 그리지 않아? 이해됐어? 그럼 이거는 어떤 이동인 거야? 회전. 너는 초등학교 때가 한 거니까 실적으로는. 이해되시나? 근데 쟤는 교과도 아니다. 교과는 아니다. 얘는 교과는 아니다. 단지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교과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고 교과 외적으로 하는 고민이 필요하니까 저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회전 이동은 저희 안 해도 되죠? 대학교 가면 해요. 이과 가면 하십니다. 그럼 문과 가면 안 해요. 이과 가면은 해요. 어디가 이과인데 어디 가도 안 해? 의대 가도 안 해. 대학교에서 수학을 안 하는 유일한 이과 의대. 이해되시나? 수학하기 싫어 의대 가면 돼. 이과 가고 싶어. 근데 수학하기 싫어. 그럼 의대 가면 돼. 근데 그 전까지 수학을 잘해야겠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저기는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교과에 있었어. 회전 이동이라는 게 교과에 있었습니다. 근데 빠진 거예요.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도형을 이동시키는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저거는 교과적으로 너네한테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지만 너네가 다르게도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왔다 갔다 뭐 얘가 여기로 움직여 보면 꼭 평행하게만 점핑만 그럴 필요는 없잖아. 얘를 이쪽으로 평행하게 움직였다가 점핑시킬 수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이리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로 점핑시켰다가 평행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점핑시켰다가 점핑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쟤네들을 골고루 사용하게 나오겠지. 너네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너네가 헷갈릴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어찌됐든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평행하게 움직일지 아니면 점핑을 시킬지에 대한 얘기인데, 걔네들을 이동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방정식 또는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지 않니? 그럼 이동한 결과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해보자 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너네들이 표현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좌표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제 알아. 그치? 근데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직은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것 뿐인 거예요. 자, 보자. 자, 이렇게 썼어. 그럼 너네들은 저걸 뭐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A, B라는 좌표로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럼 좌표 평면 위에 놓여있는 점이라고 인식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쓰면 너네가 뭐라고 인식을 하니? 함수? 그거는 더 뒤에요. 너네가 인식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x에 대한 모든 식이 어떤 식일지 몰라. x가 변수인 식, x 외에는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 모든 식. 이해됐어? 모든 식이야. x만 변수인 식이다. 자, 이렇게 쓰면 뭘까? x, y만 변수인 모든 식. 이해됐어? 뭐 루트가 포함되지 상관없어. 그냥 x, y가 포함된 모든 식. 변수가 x와 y인. 나머지는 변수가 아니야. x, y에 대한 모든 식. 그럼 여기에서 너네들이 이게 뭐였냐 이거지. 이거 보이면 등호가 보이니까 등식 맞아? 그럼 얘는 등식의 종류는 방정식이든 항등식이든 결정이 되겠지? 그럼 얘는 x에 대한 등식이죠? 그럼 등식이니까 방정식도 포함이 돼 있고 항등식도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지? 이건 뭘까? x, y에 대한 등식이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에는 방정식도 있고 항등식도 있잖아. 맞지? 자,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 y는 2x 더하기 1 직선의 방정식 맞아 안 맞아?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맞아 안 맞아? 변수가 누구야? x, y지 등식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식을 보면 너네들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 그냥 x, y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을 묻는 거구나 라고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x, y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을 모든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1차원적인 표현. 됐어? 일반적인 표현이야. 아, 그럼 이걸 보면 아, 평면 도형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이해하면은 그냥 일단 1차적으로는 오케이라는 얘기야. 여기다 됐니? 근데 애들이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이거하고요 이거하고요 헷갈리니? 이거 뭔데? 좌표 이건 뭐라고? xy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헷갈리니? 근데 헷갈려 하라는 얘기야. 난 이해 못해. 이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야. 계속 하다 보면 이걸 헷갈려 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헷갈려 하는지를 내가 이해가 안 돼. 헷갈려,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헷갈려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자, 봐. 개요만 설명한다고 했다. 평행이동식일 거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식일 거야.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 f라고 써. f라는 표현이 원래 펑션에서 함수라는 뜻이거든. 근데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동이라는 함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좀 변화가 일어나면 F라는 기호를 좀 많이 써. 그럼 F 땡땡 하고 이렇게 써줘. X, Y. 그럼 이거 뭐야? 좌표지. 화살표. 자, X축을 얼마큼 갔다고? N만큼. 그럼 X축으로 N만큼 늘은 거 맞아, 안 맞아? X좌표가 N만큼 늘었지. 이게 델타 X라니까? X 증가량. 이건 뭐야? 델타 Y, Y 증가량. 그럼 X가 N만큼 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 더하기 N이라고 쓰면 되겠지? 아니. Y가 N만큼 늘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 문장이나 좌표의 이동이나 같은 개념이겠지. 그럼 너네들은 얘를 보면 뭐라고 읽으면 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됐네 라고 읽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읽고 나서 좌표가 보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더라는 얘기야. 그치? 이해됐어? 자, 이건 뭐라고? X, Y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 그치?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럼 얘는 식이야, 식? 이건 1,2라는 위치를 나타내지. 이건 무슨 뜻이게?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2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2 대입해라. 자, 예를 들어 이 식을 만족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요거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1. 됐니? 근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할 거예요. 그럼 얘 중심이 뭐가 돼? M, N 되는 거 맞아? 이쪽으로 보면 중심이 0,0이었는데 중심이 M, N 된 거잖아. 그럼 방정식으로 보면 중심이 M, N이니까 X 빼기 M제곱 Y 빼기 N제곱 이퀄 4로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그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방정식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거든. 이 표현 이해됐지? X에다가 1 대입해, Y에다가 2 대입해. 되니? 이 식이 이 식으로 바뀌려면 X에 뭐가 대입된 거야? M? X에 M이 대입된 거야? 그럼 M제곱이 되는데? X에 뭐가 대입되면 이걸로 바뀌어? 야, 너무 어려운 거 없는 거니? 이걸로 봐봐.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X에다 뭐 대입한다고? Y에다 뭐 대입한다고? 대입해서 정리해봐. 식이 어떻게 바뀌어? 아, 그냥 대입만 하라니까? 1제곱 더하기 2제곱은 4로 바뀌는 거지. 이해됐어? 말도 안 되지만 얘가 이걸로 바뀌고 싶어. X에 뭐가 대입되는 거야? X 마이너스 그래. Y에 뭐가 대입된 거야? Y 마이너스 아, Y 마이너스 N. 그치? 이퀄 0. 그치? 왜? 어려워? 어렵니? 역대적으로 보면 이걸 처음 배우는 애들도 헷갈려하고 두 번째 배우는 애들도 헷갈려하고 세 번째 배우는 애들도 헷갈려 해. 근데 여러 번 하면 그냥 애들이 그냥 외워. 근데 헷갈리는 이유를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
걔가 나쁜 건지 몰라도. 이해는 잘 안 돼. 이게 왜 헷갈리지?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좌표의 변화와 방정식의 변화가 다르더라. 알겠니? 좌표의 변화와 방정식의 변화가 다르더라라는 거야. 이게 방정식 계산할 때 조심하라는 얘기지. 이걸 떠올리고. 알겠니?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요거를 이렇게 씁니다. 귀찮아서 x 화살표 m y 화살표 m 귀찮아서 그냥 저렇게 써. 그럼 너네들한테 외우게 할 때는 어떻게 외워? 야 n만큼 이동하면 x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 이 화살표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그 x가 x 빼기 m으로 바뀌고 화살표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y가 y 빼기 n이 돼서 식에다가 대입해서 구하게 돼 있어 라고 외우게 시키는데 나중에 이걸 실제로 이해를 해야 돼. 이 방식으로. 아 이게 왜 이상하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했는데 왜 x 빼기 m이 x가 x 빼기 m으로 바뀌고 y가 왜 y 빼기 n으로 바뀌게 되는지 지나는 점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서 달라져서 그래. x equal m 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x 빼기 m은 0과 같은 거거든. 맞니? x축으로 n만큼 이동했다라는 얘기는 x 빼기 m이 0이 된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식으로 보면 부호가 바뀌는 관계가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건데 깊게 가지 마. 헷갈리니까 어차피. 이거 깊게 해도 헷갈려하고 그냥 외워해도 헷갈려하고 하니까 그냥 헷갈려하는 게 맞아. 그럼 뭐 해야 돼? 문제 풀면서 익숙하게 만들면은 실수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깊게까지 갈 필요도 없는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평행 이동에서 좌표적으로 이동을 시킬지 식적으로 이동을 시킬지에 따라서 접근법이 조금 다르다. 식의 변화가 조금 특이하게 나온다라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고.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이제 대칭 이동에서는 너네들이 뭘 봐야 되느냐? 우리 여기서 조금 깊게 가면은 기울기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뭐 다른 내용을 좀 할 거니까. 이제 대칭 이동은 어떻게 점핑을 시킬지에 대한 얘기지. 좌표 평면 안에서 점핑 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대칭을 시키는 이론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점핑 시키는 방식이 점을 기준으로 하는 점핑이 있고요. 직선을 기준으로 하는 점핑 방식이 있어. 기준을 점을 이용해서 점핑을 하느냐 아니면 직선을 이용해서 점핑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얘를 보고 그냥 점대칭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보고 선대칭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 얘가 기준선이 될 거야. 기준점. 얘가 기준선이 될 거야. 자, 점대칭의 원리는 과학적으로도 너네가 많이 쓰는 원리 중에 하나니까. 자, 얘가 기준이야. 여기 B라는 애가 있어. B를 A에 대해서 점핑시켜라. 얘를 기준으로 점핑시켜라. 됐니? 그럼 여기에 점핑된 점이 존재하게 될 거다. 됐어?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뭘까? 연결하면
중점이겠지. 중점을 통해서 점핑시키는 거예요. 됐니? 선대칭 이동이다. 기준선이 있어. 얘가 기준선이야. 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 점핑 시켜봐라. 얘가 점핑 되겠지. 그럼 어떻게 점핑이 되는 거야? 수선을 이용해서 연장선을 긋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으로 점핑 될 거다. 맞니? 그럼 얘는 중점이지. 수직이지. 얘는 1차원적 점핑이고 얘는 2차원적 점핑이에요. 1차원적 점핑은 중점만 기억하면 돼. 됐냐? 1차원적이니까 한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중점. 얘는 2차원적 점핑이니까 중점과 수직을 이용한 점핑이야. 수학적으로. 배수적으로 풀어내야 되니까. 식으로 풀어내야 되니까. 근데 점대칭 이동은 뭐만 기억하는데? 중점만 기억하고 중점을 이용하면 돼. 됐어. 선대칭 이동은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중점도 사용하고요. 수직도 사용합니다. 되셨나요? 이론을 두 개를 써야 돼. 중점 이론과 수직 이론 두 개를 사용하게 돼 있다. 자, 점대칭 이동과 선대칭 이동의 또 다른 차이가 뭐냐? 이 점대칭 이동 뭐 같은 얘기니까 뭐 상관이 없죠. 자, 요런 삼각형이 있어. 여기가 기준점이야.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볼까? 점핑, 점핑, 점핑. 그치? 그럼 여기에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맞니? 진짜? 얘가 왜 일로 와? 얘 어딜 통해서 가야 돼?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오죠. 여기 있는 점은 이쪽으로 가죠.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은 일로 오겠지. 그럼 여기에서 연결을 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지. 맞아, 맞아.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상이다라고 얘기를 해. 이미지가 뒤집힌다. 이미지가 바뀐다. 이게 어디 원리야? 우리 눈동자 원리하고 똑같아. 카메라와 렌즈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눈동자에 보면 여기에 홍채가 있죠? 동공이 있죠? 맞아, 안 맞아?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듯이 여기에 이런 세모 모양의 그림이 있으면 얘가 빛을 통해서 여기에 어떻게 맺혀? 역상으로 맺힌다고 그러지. 맞아, 안 맞아? 이게 점대칭 원리인 거예요. 물론 초점이 큰 걸 작은 걸로 맞추는 것 뿐인 거지. 알겠냐? 이게 이 원리라고. 됐어? 대신에 거리는 비례관계가 성립하고 닮음이 성립하는.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선대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기준이야. 여기에 요 모양의 꼴이 있어. 그럼 얘가 점핑되고 점핑되고 점핑돼서 역상은 안 나오지. 이렇게 상이 뒤집히진 않는다는 얘기야. 위아래가 뒤집히는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대칭 형태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선대칭의 도형의 개념이고 이게 점대칭에 대한 도형의 개념이다. 됐냐, 안 되니? 이동하는 방식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일단 포커싱을 맞춰야 돼. 그래서 쟤네들을 이제 대수적으로 수식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자 라는 게 여기 도형이 이동당하는 거. 자, 문제는 뭐야? 도형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도형을 모르면 못 풀지. 앞에 있는
좌표에 대한 개념하고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 표현하고 원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표현하고 그걸 모르면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 이해됐어? 이 앞부분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나 여기는 그냥 적용만 하는 것뿐이야. 움직였더니 식이 이렇게 변하네. 움직였더니 식이 이렇게 변하네. 그 흐름만 보면 돼. 됐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뭔지 알겠어? 도형을 모르면 어려워. 근데 도형을 알아도 기호나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애들이 헷갈려해. 이동 방식에 대해서 되게 혼동을 많이 해. 아까 대입하는 것도 너네가 헷갈려 했잖아. f의 x, y는 0, f의 x 빼기 1, y 더하기 1은 0. 그럼 x, y가 똑같으니까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게 막 뒤집혀서 나와. 너네가 이런 표현 보면 왜 이 정도야? 뭐 그냥 뭐 규칙이나 했잖아. 이 정도야 뭐 아까처럼 뭐 조금 하면 되겠네. 부호까지 바뀐단 말이야. 위치가 바뀌어. 이런 거에서 너네가 되게 혼동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혼동할 만해. 헷갈려 할 만해. 왜? 너무 많으니까. 근데 기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안 헷갈리는 게 맞는데 너네가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짧아. 생각보다 짧아. 그래 이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혼동을 하더라고. 연습을 시켜보니까 왜 그러지? 그냥 혼동 안 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기는 한데 걔네들도 나중에 혼동을 해. 그만큼 좀 헷갈리는 기호의 의미다라는 부분만 생각을 해. 알겠지? 그럼 일단은 원의 방정식 오늘 했던 부분 거기 대표 예제들 세 문제하고 거기 뒤에 보면 표현 바꾸기가 있을 거야. 거기들까지만 하고 뒤에 연습 문제는 뭐 과제로 해와도 상관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좀 연습하고 가자. 오늘 도형의 이동은 개요만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오케이. 그럼 남은 시간은 원의 방정식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 풀고 그냥 이거 가져.